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상속 재산에서 제일 많은 분쟁이 유류분 사건입니다. 아, 유류분. 네. 유류는 개솔린이죠? 유류분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죠. 세 남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하고 누나는 굉장히 좀 독립심이 강해서 일찍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그렇게 독립심이 강하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계속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고 재산이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20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다. 잠실 아닙니다. 안잠실. 안잠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큰형이 여러 가지 집도 사고 그다음에 사업이 망해서 부채도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뭐 몇십억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구나. 할아버지 네. 살아계실 적에 네. 독립심도 안 강한데 이리저리 많이 했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지금 보면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게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이미 막 증여해버린 현금, 부동산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억울하죠. 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해요. 하나는 상속 재산 분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있는 20평 아파트를 1대1로 나눈 건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형이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을 해서 너는 미리 많이 받았으니 요거는 조금 다르게 나누자. 자, 이런 퍼센테이지를. 방법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 전에 형한테 준 재산을 다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내가 지금 20평 아파트 쪼개서 받은 거는 원래 내 상속분의 반도 안 돼. 그래서 그 형한테 좀 토해내게 하자. 아 근데 살아계실 적에 준 건데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받은 시점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류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좀 어려운 것은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옛날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야, 우와. 유통기한이 기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큰형에게 대줬던 사업자금, 네. 집. 근데 그 집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집의 시가 가지고 수익이 돼 있어.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류분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서 그 형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의 범위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속분이 다는 아니고 그 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이 침해 사실이 안 날로부터 1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유통기한이 있어요. 상속이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상속 사건은 대부분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면 돌아가신 분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10년 기간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싸웠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은 상속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류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는 건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래도 예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크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장례 치르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아주 빈손은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예금이 나오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머지 장례 치르고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무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는 대부분 상속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채무관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부채를 안 받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지 뭐 재산이 더 많은지 애매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똔똔인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상속이든 재산이든 채무든 다 받는 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데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속 재산을 포기할지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포기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을 간주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슬쩍 목록을 빼거나 잘못하거나 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이 아니고 단순 승인을 한 걸 본다. 이런 규정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예요? 아버지 예금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되는 거죠. 단순 승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채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주위의 친인척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은 어때요? 만약에 뭐 명품 가방이 막 있어. 그런 거 가져온다거나 뭐 고급 뭐 전축이 있어. 막. 채권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면은 그거는 네, 상속 물건을 처분한 게 돼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은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채권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전부 다 신고를 해. 신고를 안 하면 나는 채권이 없는 거로 볼게.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정 승인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막 쓰거나 뭐 받지 않고 일단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볼 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려받아야 할 채무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받지 않을 채무까지 굳이 물려받다도 생각하고 상속 포기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2021년에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956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이것을 가족들이 이어받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으셨는데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추징금 이 부분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은 이순자 여사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이 채무가 과연 내가 받을 채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수기로 뭐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어. 지문 딱 찍고 누구한테 꿔줬어. 그 사이 네. 만약에 그 돈 돌려달라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실질적으로 되느냐, 안 예, 이게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을 위해서 재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셔라.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증빙을 좀 남겨놓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유언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속 포기를 하면은 내 순위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속이 다음 순위로.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평온하게 지내던 주부 A 씨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자녀들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온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 제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3개월을 어떻게 보냐면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는 걸 안 날로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구제 범위를 넓혀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죠. 겁니다.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상속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들의 또 자녀한테 채권자들이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손자한테까지.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한 사람이 이걸 다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그러니 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끝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